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어제 그 창릉 3기 신도시 그 이케아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 S4블럭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주목을 갖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오늘 방송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계실 신분당선 전체 관련해가지고 노선 관련해서 감사 스마일이 용산에서 삼송까지 10개 정거장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한번 감사 스마일 내피셜로 용산에서부터 삼송까지 10개 정거장을 한번 예상해 보았습니다. 감사 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화내기 없기고요. 그리고 부족한 방송인데 정말 애청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신분당선 전체 노선이 왼쪽에 있는 노선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광교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그러니까 신노년, 노년, 신사역 3개 정거장이 2022년 5월에 그러니까 올해 5월에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신사에서 용산 구간은 아마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용산에서 삼송 구간이 지금 전체 노선들을 보시게 되면 약간 좀 변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 변화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변화가 됐냐면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화되는 게 없는데 용산에서 이렇게 삼각지로 가는 거 쪽, 서울역 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데 이거는 뭐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신분당선, 서북부 노선, 용산에서 삼송 구간만 일단 살펴보면 기존에는 삼송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제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존화는 용산역에서 서울역, 시청역, 상명대역, 독박이역, 운유 1역, 운유 2역, 삼송역으로 기존화는 이제 7개소로 돼 있었는데 제가 얼굴이 나오면 조금 불편하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변경한 10개소를 한번 감사스마일 내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효창공원, 삼각지역하고 효창공원 이 2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복궁역, 광화문과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삼성역에서 종점이 되는 게 아니라 신혼역까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지구에 왜 신혼역이냐, 삼성역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회차지를 갖다가 또 고려하기 때문에 신혼역까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효창공원이라든지 삼각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효창공원역 앞쪽으로 이제 효창공원 앞역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도 높지만 일단 삼각지역도 일단 고려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각지역은 6호선이나 4호선, 그 다음에 효창공원 앞역은 6호선이 환승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역은 광화문과 연계해가지고 3호선과 5호선이 환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역은 통일노선이라든지 양주장흥 신규택지 공급이 아마 양주장흥 신규택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에 신규택지가 지정이 됐고요. 빠르면 올해 지구 지정을 갖다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6,000세대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만약 신규택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신혼역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서 감사스마일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2022년에는 예타가 긍정적이다. 제가 긍정적이다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일단 사전 예타값이 0.94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호메실도 0.93인가 일이 안 됐는데 통과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남북 간의 교통의 불평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또 최근에 후보님들께서 뭐 GTX
E, F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삼성을 갖다 거론을 하는 걸 보면서 신분당선은 상당히 긍정적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당의 후보가 되든 야당의 후보가 되든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타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GTX-A 완전 개통은 2028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역을 갖다 무정차로 갈지 아니면 분리 운행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GBC 사업 때문이라든지 GTX 뭐 C라든지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2호선 연장 환승까지 이렇게 고려한다고 하면 삼성역에 정차를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GTX-C 사업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GTX-A 완전 개통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또 하나는 GTX-C 노선을 보면서 저는 GTX-C 노선에 4개 정거장이 추가가 됐어요. 상록수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의왕역이라든지 인덕원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규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됐던 의왕 같은 경우에는 신규 택지로 지정이 됐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미래의 그런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고 교통을 반영하는 걸 보면서 또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덕원역이 사업성 때문에 추가 정거장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GTX-C 노선을 보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무조건 되는 사업이다라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신분당선 강남에서 신사가 5월에 개통을 하면 정말 분위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사역까지 이제 오게 되면 3호선으로 또 환승이 또 되면서 또 강남의 접근성이 또 좋아지고 반대로 광교라든지 또 판교에 계시는 분들이 신사까지 이제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사에서 용산 구간 착공도 가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산까지만 착공된다고 하면 서북부 연장은 정말 더 쉬워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에 반드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공약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또 있고 뭐 그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또 강북에서 또 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을 갖다가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을 내게 되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용산역이잖아요. 근데 신사역에서 용산역으로 오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해가지고 이천역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에 신분당선역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용산역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직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하철 특성상 만약에 용산역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삼각지역으로 이렇게 바로 또 꺾어야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 만약에 그렇게 꺾지 않고 바로 일직선으로 간다고 하면 효천공원 압력 쪽으로 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 기지창 이 땅 부지를 갖다가 지금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아마 용산역의 그런 신분당선 역사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효창공원 압력 아니면 삼각지역 이 두 개 중에서는 추가로 여기 하나 좀 생길 것 같고요. 제가 거리까지 다 고려해 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울역까지 어차피 GTX-A 선로를 갖다 공유하지 않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GTX-A 선로를 갖다가 뚫었던 데에서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신분당선 그런 그 노선은 조금 더 위쪽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더 용이할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서울역은 계획대로 들어가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청역을 갖다 생각을 했는데 시청역이 광화문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일단 서울특별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덕수궁 쪽으로 하면서 환승이 용이하면서 시청역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경복궁역을 갖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경복궁역은 지금 광화문 광장과 연계돼서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사이로 해가지고 이 스타벅스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신분당선역을 갖다가 넣으면서 또 3호선 환승이라든지 5호선 환승까지도 용이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명대까지는 바로 갑니다. 이제 이런 상명대까지는 중간적으로 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상명대역 쪽으로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쪽 상명 4대 부속 초등학교 쪽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상명대 세금정로 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독바이역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의견이 없이 독바이역도 그대로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바이역도 6호선 환승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은평 뉴타운의 1역과 2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라도 은평 뉴타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제 방송 들으시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절대 화내기 없깁니다. 기자촌 사거리 쪽으로 뭐 신도중학교 뭐 은유 1역은 계획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진관중학교 쪽으로는 조금, 진관중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진관중학교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이에요. 뭐 진관중학교 사거리로 들어가는 것도 이쪽에 계시는 분들 나쁘지는 않지만 3호선의 환승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은평 뉴타운의 가장 큰 단점이 구파발역에 가는 게 도보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관중학교로도 물론 갈 수 있지만 이쪽에 구파발 9단지라든지 롯데캐슬 12단지, 1단지 사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8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12단지가 아니라 8단지인데 8단지, 9단지, 1단지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이쪽 사거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어떤 분은 또 지축교까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축교는 조금 저는 좀 이쪽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구파발 레미안 9단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사거리를 좀 유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은 지축에 정거장을 하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죄송하지만 지축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서 창릉천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큰 통일로를 따라서 기존에는 지축 위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제 최초의 계획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꺾어져서 올라가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뀌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조금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창릉천을 밑으로 내려가서 삼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제가 이 그릴 수 있는 펜 기능을 몰라가지고, 아무튼 죄송한데요. 다음번에 그 기능을 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꺾어져서 올라갔었는데, 제가 지금 바뀐 걸 보니까 창릉천 위로 해가지고 지축으로 해서 올라가서 삼성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9단지 쪽으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밑으로 해가지고 이 통일로 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올라가서 MBN 쪽으로 해서 삼성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삼성역 쪽으로 해가지고 신원동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요. 이 삼성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든 뭐 밑으로 오든, 제가 지난번에 뭐 1방안, 2방안, 3방안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출구를 안 내지는 않을 겁니다. 출구를 다 낼 거고요. MBN 쪽으로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또 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도 오든 뭐 밑으로 올라오든 어찌됐든 간 삼성역은 들어갈 것 같은데, 역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아마 밑으로 해가지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역이 종점이 된다라고 하면 옆으로 오는 게 맞고, 이제 연장을 딱 고려했을 때도 그게 맞는데,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해서 고양고등학교를 끼고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철도 노선도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밑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신혼역 종점이 어디냐, 다들 그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스타벅스 있는 불가마 쪽에 있던 여기 지하도로가 있는데, 이쪽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이쪽이 지하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신혼중학교 사거리, 문안버스필 있는 사거리 쪽이 아마 정거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양주의 사마리 쪽에 이제 추가 공공 택지 지정이 됐던 데가 여기가 양주시 장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양시 신원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그 사마리 그 택지 그 공급 관련해가지고 계획 발표를 보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BRT를 연결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다 보니까 아직 보상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가 또 아쿠아 스튜디오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아쿠아 스튜디오인데 여기를 또 개발할 계획을 지금 고양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단지로.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신혼역이 물론 이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쪽 두 가지 쪽으로 해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도로를 갖다가 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BRT 개념을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계획으로 보게 되면 신혼중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BRT 연결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삼송 신분당선 석부 연장 종점은 아마 신혼중학교 앞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가 있고, 일단 이 스타벅스 사거리 쪽으로 해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통일노선을 또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금천 도리선으로 해가지고 3호선이 두 갈래 길로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대화에서 운전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연장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촌에서 통일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통량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외선이라든지 이제 통일노선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또 환승이 또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업성까지도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용산역도 환승이 되고요. 효창공원도 삼각지역도 다 환승이 되고 서울역도 시청역, 경복궁역 다 환승됩니다. 상명대는 지금 환승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강북 횡단선으로 하면 또 환승이 되고요. 독바이역도 환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환승이 안 되는 데는 지금 현재로 상명대, 은유 1역, 은유 2역, 그 다음에 신원역이 지금 환승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추가로 이제 계획을 잡힌다고 하면 상명대도 강북 횡단선으로 환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은유 1역은 좀 힘들지만 은유 2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환승은 안 되지만 바로 근처에 3호선이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또 거의 준 환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신원역 같은 경우에도 바로 환승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통일노선으로만 연결된다고 하면 또 환승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방금 전에 지금 지도를 보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분당선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또 예타가 과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고 또 GTX-A 선로를 공유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지금 예타가 지금 아무튼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2022년 10월에는 신분당선 석부 연장 특히 용산에서 삼성 구간은 반드시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GTX-A 더 나아가서 GTX-C 노선을 갖다가 제 감사스마일을 보면서 경기 남부 쪽은 정말 촘촘하게 정말 거미줄처럼 들어가는데 왜 서울 뭐 강북이라든지 경기 서북부라든지 또 의정부 쪽 이쪽은 교통망이 이렇게 촘촘하게 안 들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GTX-C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렸더니 많은 또 좀 안 좋은 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상록수역을 갖다가 제가 뭐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추가로 GTX-A 그때 창릉역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GTX-C 같은 경우에는 한 개도 아니고 4개가 추가로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경기 남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교통망이 촘촘한데 더 놔달라고 하고 또 정말 울고 있는 아이 저라도 한 번 더 준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울고 있는데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양반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GTX-A 중간에 삼성역 무정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탄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교통분담금 냈는데 왜 삼성역까지 못 가게 하느냐라고 해서 뭐 또 지금 또 난리도 아니라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서북부, 파주라든지 또 의정부, 양주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신분당선 석부 연장은 올해 결론이 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2028년에 우리가 못 갑니다. 2028년 전까지. 2025년에 예를 들어 GTX-A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수서역까지 무정차로 해서 가서 또 환승해서 간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곡조사선 이용해가지고 9호선 타고 한 번에 가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GTX-A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삼성역 때문에 지금 GTX-A가 완전 개통을 못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갖다 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또 여건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것들을 또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요. 또 고양시의 인구가 또 적지 않고 110만이 좀 넘어가고 또 앞으로 여기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GTX-A 완전 개통이 삼성역이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하면 3호선을 타가지고 신사에서 환승하고 가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내년에 대국조사선이 개통돼서 9호선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GTX-A가 무정차로 가더라도 삼성역을 무정차로 가더라도 이거 민원을 해서 분리 운행보다는 동탄 수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민원을 갖다 놓고 또 다음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또 공약에 넣으시는 분들을 꼭 선거에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이 2월 마지막 날 신분당 사업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신분당 사업부 연장은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또 여건이 또 불비할 수 있는데
저는 반드시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한번 저도 이렇게 10개 10개 노선을 갖다 한번 생각을 했잖아요. 각자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용산역이 포함되면 11개소예요. 근데 용산역까지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11개소인데 왜 10개소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각자가 10개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 3월 1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